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현금 조금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실수부터 짚겠습니다. 뉴스 보고 환율 보고 연준 의장 누가 되나 보고 다음 분기 실적 맞추려고 들면 결국 계좌는 방향이 아니라 소음에 끌려갑니다. 그 소음이 제일 큰 날 여러분은 손이 근질거리고 수익 조금 나면 팔고 싶고 조금 빠지면 겁나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 타이밍 게임으로 부자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방향과 시간입니다. 방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돈이 어디로 더 몰릴지입니다. 시간은 그 방향이 맞다는 걸 계좌로 체험할 때까지 버티는 기간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지금은 불안해도 나중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흔들릴 때마다 팔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의 돈은 앞으로 어디로 더 몰립니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을 어디에 씁니까? 시간을 더 편하게 쓰는 데 씁니다. 관계를 더 쉽게 만드는 데 씁니다. 자기 표현을 더 크게 하는 데 씁니다. 선택을 더 편하게 하는 데 씁니다. 이 네 가지를 제일 크게 만족시키는 산업이 테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테크가 돈을 끌어당깁니다.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고 테크는 개발과 마케팅으로 돈을 법니다. 제조업은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원재료도 필요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도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테크는 한 사람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할 때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서버와 전기, 그리고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커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크 안에서도 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AI입니다. AI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노동에서 더 멀리 떼어놓는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엔 시간을 더 잘 쓰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시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그리고 사람 대신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더 많은 잉여 시간과 잉여 소득입니다. 그 잉여는 다시 테크로 흘러갑니다. 이 선순환이 강해질수록 돈은 더 테크로 쏠립니다. 여기서 현금이 있을 때 뭘 사야 하느냐? 이 질문이 딱 정리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새 기술이 세상을 바꿀 때 돈은 먼저 어디로 갑니까? 그 기술을 쓰는 회사가 궁극적으로 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돈을 버는 쪽이 있습니다. 인프라입니다. 철도가 뜰 때 철로를 파는 쪽이 먼저 돈을 벌고 금광이 뜰 때 곡괭이를 파는 쪽이 먼저 돈을 벌었습니다. PC가 퍼질 때는 CPU와 운영체제를 파는 쪽이 먼저 돈을 벌었고 인터넷이 퍼질 때는 네트워크 장비와 반도체가 먼저 돈을 벌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AI를 쓰는 빅테크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AI를 굴리게 만드는 인프라가 먼저 돈을 법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딱 세 가지를 순서대로 쌓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강력합니다. 첫째, 반도체 인프라입니다. 둘째, 빅테크 묶음입니다. 셋째, 나스닥 100 종목 같은 테크 전체 흐름입니다. 여기서 QLD, TQQQ는 세 번째를 가장 직관적으로 압축한 도구입니다. 나스닥 100이 흔들리면 QLD,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나스닥 1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QLD, TQQQ는 그 우상향을 더 강하게 증폭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들고 있다는 건 테크라는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을 더 확신 있게 만들려면 왜 이 방향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지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반도체를 왜 첫째로 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GPU와 전기로 돌아갑니다. GPU는 고대형 메모리 없이는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그 GPU를 찍어내는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를 가능하게 하는 노광 장비 같은 핵심 공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한두 회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설계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강하고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강하고 파운드리는 TSMC가 강하고 핵심 노광은 ASML이 강합니다. 이 네 줄기가 합쳐져야 AI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AI가 커질수록 반도체 인프라는 계속 교체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철도는 한번 깔면 오래가지만 반도체는 몇 년 지나면 갈아야 합니다. 그러니 수요가 더 지속적입니다. 두 번째인 빅테크는 왜 필요하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AI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이 빅테크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프라에 돈을 붓습니다. 그 투자가 시간이 지나 결실을 맺으면 AI 서비스로 또 돈을 번 쪽도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찍는 순간 방향 투자가 아니라 예측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보통 묶음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덜 위험합니다. 세 번째인 나스닥 100은 여러분이 이미 들고 있는 QLD, TQQQ와 바로 연결됩니다. 나스닥 100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 테크를 계속 편입하고 낡은 기업은 빠진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테크 시대의 승자 교체를 지수 자체가 해줍니다. 개별 종목에서 흔들릴 때 지수는 결국 살아남는 쪽으로 바뀝니다. QLD, TQQQ는 그 흐름을 더 세게 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강력하고 방향이 틀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사면 꼭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트만 보고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방향 투자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량을 봅니다. AI는 이제 막 깔리는 단계입니다.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돈을 붓기 시작했고 그 인프라가 서비스로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변동성이 여러분 손을 흔듭니다. 그때 팔면 방향은 맞는데 시간에서 지는 겁니다. 수익이 30% 나면 못 참습니다. 50% 나면 더 못 참습니다. 100% 나면 안 팔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면 한번 빠질 때 다시 사서 수익을 더 키울 수 있겠다. 그런데 대부분은 빠질 때 못 삽니다. 조금 빠지면 더 빠질까봐 못 사고 다시 오르면 늦었나 싶어서 못 삽니다. 결국 비싼데 다시 잡거나 아예 놓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맞아도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딱 한 문장입니다. 방향이 맞다고 판단한 자산은 시간을 쓰는 구조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대신 아무렇게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룰이 있어야 합니다. 룰이 없으면 감정이 룰이 됩니다. 특히 QLD, TQQQ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내릴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단순한 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매수는 분할로만 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급등한 날에는 추가 매수를 멈춥니다. 급락한 날에는 계획한 분할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망 맞추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다음 분기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맞추려는 순간 여러분은 방향이 아니라 점쟁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늘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사야 합니까?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AI 인프라가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AI 서비스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지수 전체가 확산을 누립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반도체 인프라를 첫째로, 빅테크 묶음을 둘째로, 나스닥 100 흐름을 셋째로 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미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셋째는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명확합니다. 첫째와 둘째를 통해 셋째를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제조업은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조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업이 없어지지 않듯이 제조업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잉여가 커지는 시대에는 추가 가치를 빨아들이는 쪽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추가 가치를 더 크게 끌어모으는 쪽이 테크이고 테크의 중심이 나스닥 100이며 그 흐름을 레버리지로 증폭한 것이 QLD, TQQQ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직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에 하루 종일 매달리면 돈을 벌 것 같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됩니다. 뉴스에 흔들리고 전망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내가 예측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더 잘 쓰는 방식입니다. 테크라는 방향을 정하고 반도체와 빅테크와 나스닥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닙니다. 방향을 맞춰놓고도 시간을 못 써서 복리를 놓치는 겁니다. QLD, TQQQ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제대로 들고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계좌를 흔드는 뉴스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에 시간을 쓰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